유대인 무장조직과 아랍 무장조직과의 폭력 충돌이 발생하고 혼란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한테는 축복이지만은 아랍 국가,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언한 즉시 이제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초대 총리 다비드 벤구리온은 오후 4시 5월 14일 날 유대인의 독립이 선포되었고 국가가 세워졌다. 하지만 나라의 운명은 무장 병력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랍연합국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연합국에서는 아까 지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요르단하고 또 레바논도 있었고 또 인접국에 시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삼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랍 연합군이 요르단 서안 지역으로 진격을 개시하고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여기에서 늘어졌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 그다음에 여기가 요르단이 있고요. 여기 시리아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삼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 유엔의 중재안에 의하면 이쪽이 문제가 되는 가자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요르단 서안이고요. 이게 아주 분쟁이 아주 주요 지역이 있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골란고원이 있고요. 골란고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인 어떤 배경을 알아야지 현재 진행되는 걸 여기 가자 지역이고 요르단 서안이 어디 있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야지 되게 이해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초기에 이제 당연히 정규군 체제를 갖춘 아랍 연합군이 우세하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인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무기라든지 어떤 이 정규군이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전쟁이 이스라엘에 불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심화되면서 이스라엘군이 열세를 극복했고 유엔이 마침 중재가 잠시 휴전이 있었는데 그 휴전이 생긴 거를 기하로 해서 휴전 종료 반전이 이루어져 갖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독립정제 1차 전쟁을 통해서 유엔이 할당한 영토에도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영토가 원래 유엔 분할안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늘어났고요. 그렇지만은 이집트는 원래 이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서 팔레스타인한테 주기로 했던 영토인 이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점령을 하고요. 요르단이 웨스트에 요르단 서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성립이 됩니다. 그 1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틀이 잡혔죠. 국민국가가 성립이 됐고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의회가 귀국법을 통과시킵니다. 귀국법이라는 것은 모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될 수 있다는 이런 귀국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건 아주 이스라엘의 국민국가로 성립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로는 통계하게 하면 100몇 개국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1차 독립전쟁을 할 때는 주로 우리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대부분 유럽의 그 유대인이거든요. 아시케나지라고 하는데 아랍어로 아시케나지면 독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시케나지들이 대부분 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귀국법을 통해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되게 엄청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제도도 이스라엘이 법안을 통과해서 남자의 경우는 보통 6년 정도 했거든요. 여성의 경우에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병역 의무를 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각지에서 온 모든 그 유대인들이 종교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서로
통합하는 데 되게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를 모든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의 국가 통합을 하는 기틀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2차 중동 전쟁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안 같습니다. 아무튼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 국유화를 선언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들여갖고 이집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하고 이스라엘군이 이겼죠. 하지만은 영국과 프랑스가 이집트에 대한 이 개입을 통해서 자기네들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런 것을 권리를 계속 지키려고 하니까 미국이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꾸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집트에서 제국주의적인 성향을 계속 지속을 하면은 그 당시는 냉전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련 쪽으로 이집트가 편향될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제지를 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나중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집트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정치적으로 승리를 해갖고 수에즈 운하라든지 영토라든지 정치적 명분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3차 중동전쟁입니다. 1967년에 터졌는데 6일간의 전쟁이 일어났고 그전에는 3차 중동전쟁에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에서 국경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시리아 지역에 이제 골란 고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골란 하이트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골란 고원을 한 20년 전에 방문했을 때 그 골란 고원의 그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그 판문점에서 북한을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아주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 갈릴리 호수의 물을 그 남부 네게브 사막으로 연결하는 국가 대수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수로를 바꿔갖고 그 갈릴리 호수의 수원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여러 번을 거쳐서 그거를 저지시켰고 아무튼 골란고원은 갈릴리 호수의 수량 안전적 확보이 방어체계 구축에 되게 유용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소련이 나세르에게 이스라엘의 시리아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잘못된 첩보를 줌으로써 전쟁이 촉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세르는 그때 시나이 반도로 군대를 파견하고 또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집트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티란 해협을 봉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스라엘 공국이 그냥 선제 공격을 해갖고 이집트의 공군력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짧아져.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넘어갔고 오히려 카이로까지 거의 근처까지 진격을 하고 또 동쪽에서는 요르단은 지지멸멸해서 금방 패했고 시리아도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웨스트뱅크, 동예루살렘, 골란 고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안보의 중요한 완충지대를 확보했으나 결과적으로 정착청 문제 등 이팔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가자지구가 있던 데를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르단 서안도 요르단이 지배해서 이스라엘 지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골란고원도 이스라엘을 지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이 시나이 반도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복을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자 지역이라는데 요르단 서안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존을 강제로 점령한 지역에 정착존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이 같이 살다 보면은
폭력도 일어나고 대갈등이 발생이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분쟁의 씨앗이 3차 중동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의 요르단 서안하고 가자 지구를 점령함으로써 문제가 됩니다.